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네, 이번에 같이 읽어볼 시집은요. 오규원 시인의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라는 시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학가지성사 신선 제4권인데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리뷰를 하는 거라 아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오규원 시인은 1941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돌아가셨고요. 처음에는 회사 생활을 하셨다가 출판사를 차리시고 그 다음에는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되게 존경을 받는 스승이셨나봐요. 타계 10주기를 맞아서 바로 작년에 제자분들이 모여서 추모 행사를 열었대요. 가르치는 방법도 주입식 권위주의가 아니라 제자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스스로 시쓰기 방법론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시평은 되게 혹독하게 하셨는지 제자들끼리 수업 후에 자기 시가 한 줄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술을 산다는 그런 내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제자분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인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민복 시인, 장성남 시인, 이원 시인 등등 되게 제자도 잘 길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인이 남긴 말 중에는요. 전통적인 서정시로 이 자본주의 체계와 맞서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오규원 시인은 이 시의 방식이 전통적인 서정시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막 살아있는 되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는 날 이미지를 많이 쓰셨다고 하고요. 또 예술은 중도나 타협에 있지 않고 극단에 있다. 그리고 예술가는 대중이나 독자도 없는 곳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그만큼 투철한 시인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따가 시 몇 편을 읽어 드리겠지만 확실히 순수시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문학가지성사 시인선 디자인 있잖아요. 이 디자인을 오규원 시인이 제안을 한 거래요. 기존의 시집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안을 선뜻 내셨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집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시집은 1978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요. 1995년에 재판본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 쓰인 시들은 70년대에 쓰인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면은 오규원 시인이 회사 생활을 할 무렵이라서 이제 현장에서 쓴 시들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집의 내용, 주제, 정서 면에서는요. 일단 사회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 방식에 있어서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막 풍자와 해악, 그리고 역설과 아이러니가 막 난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언어들, 불편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일반적인 서정시를 읽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 뒷면에 시인이 쓴 글귀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장 일상적인 여자가 여자스럽기는 하지만 결코 가장 여자다운 여자가 아니듯이
가장 여편네다운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듯이 시 또한 시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고 생명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사랑해야 할 것은 시되고 관념 등의 시를 맞추는 논리적 추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는 정신의 개별성이다. 네, 시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글귀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읽기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시집에 담겨있는 시들은 우리가 보통 시답다라고 하는 것들과는 약간 거리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편견을 좀 깨트리고 어떤 시가 가장 생명있게 느껴지는가 뭐 그런 것을 조금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인상에 남았던 작품 몇 편을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작품은요. 용산에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시집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시예요. 그래서 약간 서시 같은 느낌도 드는 시인데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용산에서 시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밖에. 믿고 싶어 못 버리는 사람들의 무슨 근사한 이야기의 환상 밖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와 이상 속에 자라며 흔들리듯 그대의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사기도 사기의 확실함도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고 근사한 풀밭에는 잡초가 자란다. 확실하지 않음이나 사랑하는 게 어떤가?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밖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늘 만난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시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하니까 뭔가 자조하고 있는 건가? 시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자부심이 별로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지만 결국에 시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삶이 거짓 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에는 뭔가 대단하고 우리들을 인도해 줄 만한 지식이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조금 깨트려 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읽어드릴 시의 제목은요. 이 시대의 순수시라는 작품인데요. 이 시는 솔직히 읽어드리기에는 부적절해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또 길이도 길어서 들려드리기에는 솔직히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시를 읽어드려야 오규현 시인에 대한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순수시. 자유에 관해서라면 나는 칸트주의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로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나의 자유를 확장하는,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남몰래,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법을 나는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를 사랑하므로 세상의 모든 자유도 나의 품속에서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얻은 나의 자유. 나는 사랑을 많이 했으므로 참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택복권을 사는 자유, 주택복권에 미래를 거는 자유, 금주의 운세를 믿는 자유, 운세가 나쁘면 안 믿는 자유, 사기를 치고는 술 먹는 자유, 술 먹고 웃어버리는 자유, 오입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자유. 나의 사랑스런 자유는 종류도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자유, 앉아다니는 자유, 택시 타고 말입니다. 월급 도둑질 하는 자유, 월급 도둑질 상사들 모르게 하는 자유, 들키면 뒤에서 욕질하는 자유, 술로 적당히 하는 자유, 지각 안 하고 출세 좀 해볼까 하고 봉급 봉투 털어 기세 좋게 택시 타고 출근하는 자유, 찰칵찰칵 택시 요금이 오를 때마다 택시 탄 것을 후회하는 자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남은 몇 개의 동전으로 늠름하게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유. 이 세상은 나의 자유 투성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팔아서 공순이의 옷을 벗기는 자유, 시대라는 말을 팔아서 여대생의 옷을 벗기는 자유, 꿈을 팔아서 편안을 사는 자유, 편한 것이 좋아 편한 것을 좋아하는 자유, 쓴 것보다 달콤한 게 역시 달콤한 자유, 쓴 것도 커피 정도면 알맞게 맛있는 맛의 자유. 세상에는 사랑스런 자유가 참 많습니다. 당신도 혹 자유를 사랑하신다면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밖에는 비가 옵니다. 이 시대의 순수식과 음흉하게 불순해지듯 우리의 장난, 우리의 언어가 음흉하게 불순해지듯 저 음흉함이 드러나는 의미의 미망, 무의미한 순결의 몸뚱이, 비의 몸뚱이들. 조심하시기를. 무식하지도 못한 저 수많은 순결의 몸뚱이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순수시라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조금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를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순수를 지킬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순수한 것들이 오히려 불순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조금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를 지키려면 순수를 버려야 하는 시대였던 거죠. 아마도 오규원 시인이 극단에 서야 예술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시대와 사회가 모순적이라면 그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순수시 또한 모순적이고 오류가 있는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작품의 제목은요, 시인들 김종삼에게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시 또한 약간 재미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인들 김종삼에게. 자원전쟁 시대, 유류전쟁 시대, 그러나 걱정 마라. 우회전쟁 시대, 이 글은 패배전쟁 시대의 시 얘기가 아니니 오해 마라. 시는 언제나 패배이니 승리는 오해 마라. 시인의 나라는 높은 산 골짜기에 있다. 시인의 나라는 잎이 바싹거려도
살이 바싹바싹 부서지는 골짜기에 있다. 골짜기에는 실속 없는 장난, 애매모호한 대화, 무능한 노랫소리가 구름이 되어 산허리를 졸라맨다. 그때마다 산의 기가 항상 구체적으로 자란다. 산속 골짜기에는 이상이 병신들과 함께 누워 히히닥거린다. 늙은 여자 사이에서 릴케가, 동성연애가, 랭보가 낄낄낄 웃으며 보고 있다. 도망가는 여자 앞에 꽃을 뿌리는 병신 수어를 보며 만해가 이별을 찬미하는 이별이 아름답다는 것은 흉한 거짓말이다. 연부를 외운다. 시는 추상적이니 구상적은 오해 마라. 시인은 병신이니 안 병신은 오해 마라. 지금 한국은 산문이다. 정치도 산문, 사회도 산문, 시인도 산문이다. 산문적이기 위한 전쟁 시대. 시인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끌려가는 시인의 빛나는 제복. 끌려가지 못하는 병신들만 남아 제복도 없이 시를 쓴다. 네, 이 시도 상당히 재밌게 쓰였는데요. 재밌게 쓰이긴 했지만 그 날카로운 심지가 되게 예리하게 돋보이는 시였죠. 시라는 것의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 깨트려 버리죠. 이상시인이 막 병신들과 함께 있고, 릴케나 랭보도 뭐 늙은 여자나 뭐 동성연애가 라는 단어로 수식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는, 이 시집에 대해서 평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가 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확인시키는 시대임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시는 패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가 아니다. 시대의 깨끗한 면만 골라가면서 그래도 시는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더러움과 오물을 잔뜩 몸으로 끼얹고 자, 이것이 시대다, 봐라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감상 포인트 한 가지를 권해드리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미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시가 담겨있죠. 그리고 시인의 투철한 시인정신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시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무엇인가, 시대와 관련지어 봤을 때 시 또는 시인이 가져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